명리학이 단순히 뭐 자연에서 말하는 뭐 해가 떴고 달이 떴고 산이 떴고 물이 떴고 그런 학문이 아니라 원래는 이 천문이라는 지식적 상황적 지식 배경을 안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 이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명리가들이 명리학을 단순하게 어떤 자연의 소사물로만 기억을 할 뿐 그것이 천문학의 어떤 기반을 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명리학을 상당히 오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같이 공부하면서 자연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실 적에 여러분들이 명리에 대한 어떤 그 기본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이해하시면서 명리에서 각각의 이루어지고 있는 뭐 모든 이론에 이유 없는 이론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리학에 대한 이러쿵저러쿵하는 온갖 잡설들이 그리고 잡음들이 들려오기 마련입니다.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이법을 정확하게 한다면 그 이론은 어떤 형태로 가든지 다 이해되기 마련이고 그것이 원리나 이치나 이법이 흔들려 있으면 이상 그 망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망언들이 주류가 되어버리면 명리학은 주류가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사슬로 변질되게 되는 그런 첩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바른 길로 가셔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기초의론에 대한 어떤 여러분께 중요함을 재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여러분 그 모니터 화면에 공유가 돼야 되는데 공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칠판이 여러분들이 공유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우리 교재 340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지향관 했던가요? 안 했죠? 안 했고 오늘은 오행 강약론이라고 해서 간지 통분론을 해야 됩니다. 간지 통분론을 해야 되는데 먼저 간지 통분론에 앞서서 우리가 기초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지장간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장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나면 간지 통분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옛날에 초창기에 그 지장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 몇 쪽을 펼치시냐면 512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512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512쪽 보시면 암장간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자 우리 교재 512쪽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지지를 쓸 때 제가 쓰는 필순을 잘 보세요. 역학인들이 그 내방격도 상담을 하면서 10관 12지한 필순이 틀린 사람이 있어요. 가령 갑을 쓰는데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병자를 쓸 때 요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못 보셨어요? 저는 주변에 많이 보는데 절대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내방객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자 설치기도 요렇게 쓰셔요. 무자 설치기도 필순이 아래로 방패로 먼저 내려가는 게 이게 필순이 맞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다음 요렇게 쓰고 그다음 요렇게 하고 요 끊고 제일 마지막에 긋는 겁니다. 경자 설치기는 요렇게 신자 마찬가지 이렇게 쓰시고 임자 이렇게 쓰시고 개자 설치기도 여러분 개자도 있잖아요. 요렇게 쓰시고 요렇게 끊고 이걸 요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끊고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빗발 치면서 요렇게 다시 메인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좌축이며 12지지를 쓸 적에도 좌는 있잖아요. 반드시 요렇게 끊고 요렇게 가야 됩니다. 축은 요렇게 끊고 요렇게 가셔야 돼요. 어떤 분은 요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거는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간머리를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묘는 이렇게 긋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진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필순을 잘 봐야 됩니다. 산은 씌우시고 오도 씌울 테고 미 씌울 테고 신도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내리 그어주시고 유를 쓰실 적에도 이렇게 써요. 술자 밑에 방패를 먼저 쓰시고 긋고 그 다음에 조그만 점을 하나 긋습니다. 긋고 이렇게 해주세요. 해자도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게 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역학인들이 천간지지를 쓰시는데 필순이 틀리신 분이 많아요.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장간 쓰겠습니다. 자, 주, 인, 묘, 신, 유, 술, 가 있고요. 여기도 지장간을 써드리겠습니다. 자중에는 개수 하나만 쓰세요. 개 하나만. 축중에는 기, 신, 개를 쓰시고 인에는 갑, 병을 쓰세요. 자, 묘중에는 을만 쓰시고 진에서는 무, 개, 을 이렇게 쓰시고 사중에는 병, 경, 무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오는 정, 기를 쓰시고 미는 기, 을, 정을 쓰시고 신에서는 경, 임을 쓰세요. 그 다음에 유에는 신 하나만 쓰시고 술에는 무, 정, 신을 쓰세요. 그 다음에 해중에는 임, 갑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분 짓기 위해서 줄을 쭉 꺼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쓰세요. 자, 제가 쓴 게 어디 나오느냐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512쪽에 나와 있습니다. 512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쓴 거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다른 일반 책에는 자중에 임수가 있어요. 임수가. 자, 개, 임. 근데 제가 임을 뺐어요. 그 다음에 인에는 뭐가 있냐면 저는 갑병만 썼는데 다른 책에 보시면 무가 있을 겁니다. 자, 묘 중에는 을, 다른 책에는 갑도 같이 있을 거예요. 묘, 을갑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오로 보시면 다른 책에서는 정기병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정기병. 그 다음에 신을 보시면 여기 무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책 보시면. 자, 유에서는 신금 이외에 경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을 거고요. 해를 보면 임갑 이외에 무토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일반 다른 책에 보시면 제가 지금 저 초록색은 다른 책이 있는데 제가 파란색만 썼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지장간에 대해서 원료분류 장간표와 지장간을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하셔요. 지금 역학인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원료분류 장간표와 지장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원료분류 장간표는 초기, 중기, 전기로 나눠서 제각각 지지에 이를 때, 월에 이를 때 그 천간이 이르는 그 분야가 며칠씩 점유하고 있느냐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월율 분류 장간표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지장간 속에 숨어있는 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는 월율 분류 장간표와는 다르게 쓰고 있는데 그를 자중에는 개수만, 축중에는 기신계, 인에는 갑병, 묘중에는 을, 진중에는 무계열, 사중에 병경무, 오중에는 정기, 미중에는 기열정, 신에는 경임, 유에는 신, 술에는 무정신, 해에는 임갑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이게 이 방식은 신수 선생님께서 512쪽에 살펴놨는데 이거는 신수 선생님만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주첩경에도 이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이외에 원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역학이 부산 쪽이 역학이 굉장히 실력이 우수하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거는 역학인들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산 지역에 계시는 역학인들 고수들은 원료분류 장간표와 지장간을 분명히 구분해 쓰고 계십니다. 부산 쪽에 있는 고수들은 분명히 구분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래서 원료분류 장관표와 지장간은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지장간을 외우라고 했지 제가 원료분류 장관표를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책을 보기 위해서는 원료분류 장관표를 외우는 것을 통해서 지장간을 구분하는 게 맞기는 맞겠지만, 일단은 여러분께 지금 칠판에 써드린 거, 여러분 교재 512쪽에 나와 있는 지장간표를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통변이 능수능란해질 수 있습니다. 역학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이론을 잘못하고 있으면 통변은 헛다리짓고 맙니다. 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통변하지 못하는 이론은 죽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변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장간을 원료분류 장관표와 분명히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512쪽을 한번 보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오행의 강장론하고 340쪽 보시겠어요? 340쪽 보시면 간지 통근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지 통근론. 이거는 청간과 지지가 있을 때 지지에 지장간을 두고 있으면 통근했다라고 하고 지장간을 두지 못했으면 통근했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료분류 장관표는 통근이라 하지 않습니다. 원료분류 장관표는 통근이라 하지 않고 지장간이 있을 때 통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료분류 장관표가 있다고 해서 통근했다고 말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가령 인중에는 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눈에 지장간에는 무가 없어요. 원료분류 장관표는 무가 있었지만 제가 까맣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까맣게 표시하고 있어요. 까맣게 표시하고 있는 것이 지장간입니다. 그러면 무와 인이라는 일주가 있어요. 무인이 있다. 그러면 원료분류 장관표로 따지면 무가 인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가 인중에 통근했다고 합니까? 이거 통근이라 말하면 이거 될까 안 될까요? 무가 인에 통근을 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럼 무와 인의 관계는 뭐냐면 무인 속에는 인중에 갑과 병이 있다는 거예요. 갑과 병이 있다. 그래서 무중에 있는 갑이 인중에 갑이 병을 생해주고 병이 천간에 있는 무토를 생겨주기 때문에 이게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살인상생이라는 것이지 무가 인에 근을 했다는 소리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장간을 통해서 통근을 한다는 것은 오로지 지장간을 통해서만 통근을 한다는 것이지 원료분류 장관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갑이 진에 통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통근을 했다고 합니다. 왜? 진 중에 을이 있어요. 을. 근데 지금 십간이 다르잖아요. 지금 십간이 다른데 오행은 같다 이거죠. 진 중에 을과 천간에 있는 갑과 오행이 동일한 목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둘 다 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게 격을 잡을 적에는 오행이 십간이 같아야 되느냐, 오행만 같아도 되냐를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 간에 조금 다툼이 좀 있어요. 가령, 천간이, 경금일주가 있어요. 경금일주가 있는데, 진중에 을이 있고 갑이 나왔는데, 진중에 을이 갑으로 나왔다. 갑을 가지고 이것을 격을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갑이 진중에 을이 투관됐으니까 이것을 편제격으로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잡으면 안 된다. 진중에 을이 나와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일한 오행이기 때문에 진중에 을이든 갑이든 똑같이 목이기 때문에 격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천간에 있는 갑과 지지에 있는 을은 십간이 다르기 때문에 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주장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다른데,
이게 갑이 을을 봤을 적에 근을 두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동일한 오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을 두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격을 잡을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격을 잡을 적에는 십성의 승정, 그러니까 육신의 승정에 대한 일간과의 관계성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육신의 승정에 대한 십성의 승정에 대한 일간과의 관계성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장간에 있는 천간의 글자와 천간에 투출되는 천간의 글자가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오행이 다르면, 십간이 다르면 격을 잡는 것은 불가하다. 이것이 이법에 맞는 겁니다. 요건 이제 혹시 다른 데서 뭐 자평진전이라든지 다른 책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곁다리 조금 나갔습니다. 이것도 사실 초학자들은 이거 모르셔도 되는 이야기인데 다음에 격 잡을 적에 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것이 뭐 여러분들이 격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통근하고 격을 잡는 방식에서 여기서 양분으로 나눠지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격을 잡을 적에는 오행의 승정이 아니라 십성의 육신의 승정을 논하기 때문에 동일 지장간이 나와야 되지 동일 오행을 가지고 논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행만 같으면 십간이 달라도 통근은 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340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갑을목은 인묘에 통근하고 됐죠. 인묘에 통근하고 해자 미진에는 해중의 갑 있죠. 그 다음에 미중의 을목, 진중의 개수가 있는데 자 이게 자에서는 지금 갑을이 똑같은 오행이 없는데 똑같은 오행이 없죠. 그죠? 똑같은 오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에서는 이게 통근을 하기도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통근을 한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통근을 하고 그 다음에 해자 미진에서 덕지한다 그랬는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있잖아요. 이게 인묘에 통근하고 해자 미진은 차순으로 착근한다. 차순으로 글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앞에 있는 글자가 우선이 된다. 이렇게. 자, 병정에서는 사오가 통근한다. 그러면 병정이 술을 만나면 어떨까요? 병정이 술토를 만나면 이것도 역시 통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무기는 사오에 통근하고 왜 사오에 통근하느냐면 이것이 화토동공, 수토동공에서 화토동공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경신은 신유에서 통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진술, 충미는 차순으로 득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갑을은 해라는 글자에서 통근한다고 얘기합니다. 해라는 글자에서 통근한다. 해중에 갑이 있기 때문에. 을도 해중에 갑이 있기 때문에 통근한다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글을 쓰시는 분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긴 나는데 여러분들 통근이라는 것은 동일한 오행이 있으면 지장간에 동일한 오행이 있으면 통근을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